날씨 화창한 온타리오입니다. 여기는 이제 401번 도로고요.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도로 401번 도로입니다. 이런 길만 있다면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길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눈과 함께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런 길이 있으면은 약간 또 구부른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보통 다 이렇게 플랫합니다, 길이. 그래서 눈이 많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오르막 내리막이 없고 체인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이제 눈이 오게 되면은 스노우 타이어를 많이 장착을 하는데 그것도 별로 의미도 없어요. 요즘에는 다 뭐 SUV 차량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이제 승용차들은 약간 그 스노우 타이어가 약간 뭐 도움은 되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뭐 크게 도움은 뭐 안 됩니다. 어차피 눈 많이 와서 미끄러우면 못 가는 거고. 근데 여기 이제 평탄한 길에서는 캐나다 뭐 중부나 이제 이쪽 온타리오나 이런 데는 괜찮아요. 로키 산맥 뭐 제외하고는 뭐 체인을 거의 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뭐 트럭 드라이버 지금 이제 4년이 조금 넘었죠. 4년 차인가 5년 차인가 이제 4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뭐 아직까지 체인 한 번도 트럭에 쳐본 적이 없습니다. 벌써 이제 한국을 떠나온 지도 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 2번 정도, 이제 한 3번 정도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했고, 이제 한국 3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금 이제 캐나다 온 지가 이제 딱 8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2012년 10월 31일 날 한국을 떠나왔고, 이제 캐나다에 도착한 날은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오면서 마지막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잊어버리기로 생각하고, 그냥 새롭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또 곳에서 인생을 한번 다시 또 살아보기로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캐나다를 향해서 이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바로 직항도 보다도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샌프란시스코 잠시 공항에서 다시 또 국내선 시카고 오는 것을 갈아타고, 다시 시카고에서 윈니펙으로 오는 이제 그런 루트를 택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 36시간 걸려서 결국은 이제 캐나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전에 뭐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그런 캐나다에 지금까지 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제 심정과 함께 뭐 오늘 이제 긴 몇 편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이 뭐 꼭 그 상황과 다 맞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과도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뭐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8년 전에나 지금이나 이제 캐나다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그때 제가 왔을 때, 그리고 저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비교를 해 보면은 별반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민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바뀌었고,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 이름들이 좀 바뀌었고 그러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캐나다를 이민하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제 얘기가 도움이 된다면은, 그걸 여러분들의 상황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 보시고 가능하다면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캐나다를 이제 와서 이제 캐나다든 미국이든 이쪽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인생의 어떤 절반 정도를 지나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을까? 차라리 10년 전에 내가 그냥 실행을 했으면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또 10년 후에 지금 안 하면은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또 그때 가서 또 한 번 후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 그때라도 갔으면은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후회를 할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면서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캐나다로 오고자 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자녀 교육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제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에서, 아니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다 생각하고, 개념 없이 그냥 돈 벌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성공이라는 또 그런 것을 또 해야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시도를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뭐 기반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방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한다는 게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국에서 이제 뭐 하도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은 뭐 아이들을 유학을 이제 보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고, 기러기 아빠 뭐 해가지고 그런 게 대유행을 했잖아요. 뭐 외국으로 다 학교 보내는 게 조금 살만하면은 다 뭐 어지간하면은 뭐 기본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보니까 이제 상류층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무슨 사자 붙은 사람들은 다 기본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고, 이제 또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따라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만한 능력도 안 됐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또 새로운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도 있었는데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가 가가지고 어떤 이런 기반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두보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이쪽에서 좀 꿈을 펼칠 수 있게, 그걸 성공을 한다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세상을 한번 보고 살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이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캐나다 여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 구독자들을 상대로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잠깐 해보니까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이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파트를 통해서 자녀 교육만 따로 한번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캐나다 여행 비행기를 그냥 혼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뭐 준비된 것도 없고 단지 제가 그 당시에 제 수중에 있었던 것은 제가 어떤 식이든 캐나다에서 3개월 안에 뭔가를 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딱 3개월치 딱 홈스테이 비용만 제 수중에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 왕복 비행기 표하고 이제 제 수중에는 이제 여분의 이제 3개월치 홈스테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 정도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해외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뭐 이제 사업 이민을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저처럼 이제 맨 땅에 헤딩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최소의 어떤 그 생존에 필요한 비용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안에 뭔가를 뭐 여기도 똑같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세상인데 뭐 굶어 죽기 하겠냐. 굶어 죽더라도 여기서 굶어 죽자. 진짜 굶어 죽는 거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뭐 제가 뭐 미련도 없고 그래서 그냥 최선을 해다 보면은 뭔가가 보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캐나다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30일 날 10월 31일 날 한국을 떠나고 11월 1일 날에 캐나다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캐나다로 이제 올려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제 왜 저는 트럭 드라이버를 꼭 하고 싶었어요. 나는 트럭 드라이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뭐 정보도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쪽에 오면은 나는 트럭 드라이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제가 할 만한 뭐 그런 게 또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 당시에는 뭐 또 뭐 용접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자기 뭐 그 장르별로 여러 그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트럭 드라이버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트럭 드라이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영주권을 먼저 따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영주권이 있으면 이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시작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영주권을 빨리 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쿡으로 해서 따는 방법이 가장 이제 빠르고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일자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그 정도 이제 그 지식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일식 요리사 자격증도 따놓고 또 각종 뭐 중장비 자격증도 땄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보니까 캐나다에서 다 뭐 스시 셰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둘러봐도 일식 자격증 가진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여기서 부딪히면서 배워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그런 걸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시간 낭비였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먼저 그냥 캐나다로 온 게 더 훨씬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그때 여러 가지 뭐 학원도 알아보고 했는데 아주 정말로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얼마나 부질없는 짓거리인지 하더라고요. 뭐 참치를 심지어는 이제 한국에서 학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나 잡는 그것을 이제 일식을 하려면 이제 투나가 이제 기본이 되니까 참치 있잖아요. 그래서 참치 해체하는 과정을 또 몇백만 원씩 주고 그 수강을 하는 이제 그런 학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게 그런 거 여기서 절대 안 합니다. 다 만들어진 거 그냥 절단되어 있는 것들 다 그런 거 쓰지. 누가 그 참치를 통으로 갖다 놓고 그 세체를 하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일본에서나 가능한 거고, 이런 데서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원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깜빡 속아서 이제 또 혹시나 또 도움이 될까 봐서 그걸 하려고도 했어요. 뭐 2주에 그때 뭐 몇백만 원, 250만 원인가 얼마 하더라고요. 자, 제발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어서 하시면은 뭐 여유가 있어서 뭐 하시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서 저는 그 일주일 정도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서 지내봤어요. 이제 시차 적응도 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캐나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운동도 할 겸 이제 달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봤죠. 근데 한 일주일 있어 보니까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는 어떤 시차 적응이고 뭐 이제 현지 적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있어 보니까 이거 도저히 좀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거 그래도 급수정을 합니다. 제 계획을. 뭘 하든지 가서 현지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현지 사람들을 속에서 일을 해야지만이 뭐가 영어가 되든 뭐가 되든 될 것 같더라고요. 가서 뭐 돈을 벌든 안 벌든 가서 무료로 하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가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나가 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몇 군데 이제 주소지를 이제 서치를 해가지고 태블릿에 저장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서 들이대보기로 하고 찾아 나서요. 그래서 뭐 안 되면 말고 뭐 가서 내가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냥도 하겠다는데 뭐 마다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하다 보면은 뭔가 방법이 있겠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들어올 때 이제 3개월치 홈스테이 비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차를 사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기동 버스 타는 방법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또 시스템을, 버스 시스템을 뭐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 집에서 이제 자전거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전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기꺼이 이제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다니기로 하려고 이제 그 지도를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쪽부터 이제 찾아 나섰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뭡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를 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 제자리에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첫날 제가 이제 리스트를 하루에 최소한 이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를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인터뷰를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저는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터뷰를 이제 그 첫 번째 집에 갔더니 이제 자기들은 거기서는 필요 없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구한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레스토랑이 2개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제가 첫 번째 이제 자전거 타고 갔는데 하고는 또 한 14km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버스로 타고 가더라도 이제 2번인가 갈아타고 하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구글 지도를 보고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자전거로 가면은 그래도 뭐 갈 수 있는 거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주소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보고 이제 찾아 나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생각보다 꽤 멀었어요. 14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11월 달이면 이제 잉이팩은 좀 춥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따뜻해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눈도 와 있었고 길도 막 질퍽거리기도 하고 날씨도 좀 이제 쌀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래도 가서 다행히 이제 면접을 보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그 대답을 듣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기로 이제 하고 이제 며칠 있다 이제 출근하기로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하죠. 한마디로 이제 시다바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우여곡절 끝에 거기서 이제 영주권까지 이제 다 취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이제 한 번을 제가 이제 다른 또 가게로 옮겼어요. 이제 그 스시 레스토랑에서 이제 또 그 노미니를 받고 나서 고용주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용주 변경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잘 압니다.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데서 또 이제 이 일을 하다가 하는 중에 고용주 변경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도중에 이제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 나온 날 그 다음날 바로 때려치웠습니다. 노티스고 뭐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이제 제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트럭 드라이버 학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트럭 면허를 땁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가가지고 트럭 학원에 가가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론 시험 먼저 합격하고 그거 가지고 와야지 이제 등록 시켜준다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 보는지도 모르고 이제 무조건 가서 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제 일단은 시험을 어떻게 나오는 유형을 파악해야 되니까 시험을 일단 한번 봤어요. 봤더니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험을 유형을 파악하고 나서 아 이렇게 하구나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그 방법대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시험은 이제 무사히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걸 뭐랄까 그래서 다시 이제 실기 시험을 보고 몇 번을 세 번 떨어지고 이제 결국은 네 번째인가 그때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의 길로 들어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니팩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2년 전에 이제 한 3년 됐네요. 이제 3년 가까이 되네. 이제 이제 뭐 3년밖에 안 됐는가 지금 생각이 3년인지 지금 2년인지 헷갈려요. 지금 거의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이제 딱 토론토 온 지 3년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 트럭커로서 이제 미국과 이제 그 캐나다를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트럭 드라이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트럭커를 하게 된 이제 과정이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더 세분화 시켜서 그러면은 트럭커가 면허를 보고 또 트럭커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되고 이제 제가 스시 셰프로서 또 일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랄지 또 거기서 또 우리가 LMIA하고 그 다음에 유학하고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이제 어떤 게 그 이민하는데 더 유리한 건지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캐나다에 이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